네,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채권도 채권이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거의 2430선 근처까지 올라와 있고 장 초반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코스피보다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의 오창섭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채권 시장에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다음 주 그 2월 FOMC 앞두고, 25bp 금리 인상 이제 피복 기대감,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로 연준이사를 포함해서 주요 연준이사들이 2월 FOMC에서 이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이제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에는 빅스텝에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 피복 기대가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 중단과 관련한 이제 연준 위원들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또 기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금융시장은 이제 연방금리가 5% 수준, 그러니까 25bp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 2회 정도 금리 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2월 FOMC에서 이러한 어떤 금리 인상 중단 논의가 있는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장단기금리자 역전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 채권금리의 경우에는 이제 만기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기 영역 쪽은 아직까지 이제 채권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기 1년 이상 중장기 영역은 이제 중장기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 금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리 인상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장기 금리는 그렇지만 이제 향후 금리 인상이 종료될 거다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께서도 2월 FOMC 금리 인상에 관해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25bp씩 상승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장단기 금리차 기술적으로 침체 구간에 접어든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지금 단기 쪽에서는 올라가지만 중장기 쪽에서는 내려가고 있는 부분 시장 상황 그대로 반영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채권 시장 동향 볼 텐데요. 지표를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연방금리하고 이제 미국 10년 금리 부분인데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연방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제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이제 2017년 당시 미국 금리 인상 당시와도 유사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채권금리가 그 채권금리 금리 인상 마무리를 앞두고 먼저 하락 전환하는 이런 양상이고요. 지난 이제 그 2017년, 18년 당시 금리 인상 마무리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 마무리를 앞두고 먼저 채권 금리가 하락 전환한 이후에 채권 금리가 하락 사이클이 전개됐다라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특히 채권 전략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채권 금리 하락 사이클 전환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채권 금리의 하락은 결국 채권 시장 강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채권 금리 상승 시 이제 장기 국채 매수 전략이 계속 유효할 거라고 보이고요. 대신 이제 단기 채권 투자 전략에서는 최근에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해서 국채 투자 메리트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더블A 등급 중심 회사채, 우량 회사채 매수를 제한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2023년 이제 어떤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제 채권 금리와 함께 환율, 주가를 같이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보게 되면 금리하고 환율이 동반 이제 하락하는 조짐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은 경기 부분을 반영하고요. 채권시장은 물가 부분을 반영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그 하강하는 가운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주식과 채권의 동반 약세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자산과 상관관계가 깨진 건데요. 뭐 여기에 부분은 이제 그 달러와의 강세도 같이 갔던 부분 때문에 원화도 약세를 보였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반대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뭐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반기 저점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환율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하락 사이클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올해는 작년과 반대로 오히려 그러니까 주식, 채권, 원화의 어떤 트리플 강세를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저희 하우스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하락이 이제 역사상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의 이 종류를 좀 시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 말은 또 채권 시장 강세가 되기 때문에 우량한 회사채 정도를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23년 자산 전략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그 자산 시장에서는 이제 그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 최근 1250원을 하회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중장기 환율 변동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좀 시사한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와 경기 측면에서 보면 경기는 상반기 저점 이 예상돼서 결국 이러한 부분을 선반영해서 이제 주가는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어떤 강세 전환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하향 전환하면서 이제 채권 금리의 하락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작년과는 다르게 주식 채권 원화의 트리플 강세가 좀 예상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도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권 플러그 현대차증권의 오창섭 연구원의 전략 들어보셨습니다.